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의 청년 예술인 주택은 앞서 두 번의 입주자 모집에도 아직 주인을 기다리는 빈집이 많은데요. 그동안 까다롭다고 지적됐던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세 번째 입주자 모집을 끝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입주민 편의시설이 제대로 가동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예술인 주택, 정식 명칭은 부천 영상 지역전략 산업지원 행복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16제곱미터부터 44제곱미터까지 모두 5가지 형태로 소형 평형이 주를 이룹니다. 주로 콘텐츠 분야와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가 많이 삽니다. 전체 850세대 규모로 지난달 말 기준 38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입주자 대표 선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입주민이 많이 안 찬 상태라 좀 차서 입주민 대표가 좀 뽑히고 회의 절차를 걸쳐서 부대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그 기간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3차 모집까지 실시했고 지난 23일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과거 입주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월 평균 소득 150%까지 허용했습니다.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대에 그쳤던 기준을 많게는 최대 500만 원대까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입주 반년이 지나도록 주민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공간 사용 허가가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현재 2개 공간을 먼저 개방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전히 부족한 부대시설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입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던 냉방시설도 끝내는 해결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알아서 설치했습니다. 한 달 주택 임대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선. 결국 임대료를 웃도는 비용을 추가로 들인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폭염이 또 예상되는 가운데 조그만 주택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근데 에어컨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가 좀 필요했다라고 보고요. 예술인 주택 3차 모집의 당첨자 공고는 오는 11월 말로 올해 말이면 추가 입주자들이 이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형이 16제곱미터 평형 등은 이번에도 1대1을 밑도는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정원을 모두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 부평 곳곳에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24일 오전 6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고등학교 인근에서 오물풍선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 4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비닐봉지 안에는 쓰레기가 담겨 있었으며 경찰은 군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또 부평 기적의 도서관 정문 앞과 부평구 부계동의 한 주택 옥상, 부계동 전봇대 전선 등 3곳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돼 군이 수거했습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시가 다음 달 말까지 침수 피해 주민 대상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간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과 소규모 상가인데요.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의 경우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은 1,000만 원까지로 설치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일반 주택의 경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지하 주택은 건축과에, 소규모 상가는 시청 일자리 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공문화공간인 굴포 문화마루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25일부터이며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는데요. 해당 장소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포시가 청사에 있던 장애인 고용 카페를 프랜차이즈 카페로 교체하자
지역 장애인 지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는 김포시의 복지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는데요. 김포시는 계약 만료에 따라 새 업체를 선정했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커피값이 저렴한 업체를 입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살고 있는 43살 여성 전 씨. 전 씨는 김포시청 지하에 있던 장애인 고용 카페에서 2년간 일하다가 지난해 말 해당 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후 발달장애인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수년간 일했던 카페를 떠난 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나 하나 해가지고 나 진짜 기분 진짜 상했었어요. 마음이. 아니 카페를 왜 나가게 하시냐고요. 나 그거 좀 억울해요. 마음이. 근데 좀 속상해요. 일을 못하니까. 전 씨와 같은 카페에서 일했던 30살 남성 김 씨도 카페가 문을 닫은 뒤에 복지 일자리를 통해 새 직장을 구했지만 근로 여건은 이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 15시간씩 일하며 주휴수당을 더해 월급 80만 원가량을 받았지만 지금은 주 14시간씩 일해 월급으로 약 50만 원을 받는 데다 출근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시청에서 이제 카페에서 일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을 했던 게 좋았고 좀 많이 속상했어요. 카페에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복지 일자리 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거기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일했던 카페는 사회적 기업인 파파스윌이 운영하던 장애인 고용 카페로 장애 청년 4명과 매니저 1명이 지난 2019년부터 김포시청 지하에서 영업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김포시는 공모를 통해 파파스윌을 구내 매점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고 2년 단위 수의 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지난해 말 청사 지하 리모델링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해당 카페가 사라진 자리에 지난달부터 프랜차이즈 카페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파파스윌은 시청 직원 만족도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위탁 조건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일자리를 빼앗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 준 김포시의 복지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후 카페가 필요하면 재공고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가 입점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결과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김포시는 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커피 가격이 비싸다는 직원 의견에 따라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점 의사를 확인한 뒤에 지난 5월 내부 검토를 통해 입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당초 파파스윌이 운영하던 카페와 새로 입점한 카페의 커피 가격은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각각 2,500원과 1,500원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새 업체를 선정했다며 오히려 5년 넘게 같은 업체가 영업하도록 하는 게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체 선정 절차는 공유재산법상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 내 카페 입점을 두고 김포시와 장애인 지원단체가 직원 복지와 장애인 복지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 장애인 고용 카페를 운영하던 파파스윌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김포시는 관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의 컨설팅,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휘날리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 흘리며 불끈 쥔 주먹을 치켜올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사진 한 장이 미국 대선판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테러를 당한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올랐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레이건은 취임 70일 되는 날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는데 지지율이 무려 83%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죠. 2006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는데 그 와중에도 대구는요?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테러를 당하는 정치인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일반 대중의 동정심과 자기 진영의 결집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의 피격 이후 버티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함으로써 요동치는 전국 속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꼽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역 관세, 부과에 따른 갈등, 김정은과의 직접 거래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투명성,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후폭풍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환경이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워싱턴 채널은 물론 특사 파견을 통한 사전 교감이 시급합니다. 외교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할 겁니다. 외교의 본질은 국가의 이익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립하고 융성해야 지역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폐지 수순에 들어간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당분간 효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 학생인권 조례 효력은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절차를 위반했다며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2부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허 전 의장 측이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 측도 이에 동의한 데 따른 건데요. 앞서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징계 논의가 나오기 전 탈당했는데요.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의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19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허 의장의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철 인천과 섬을 잇는 연안 여객선의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 휴가철인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모두 10만 4천 명이 인천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10만 1,041명보다 3% 많은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 날은 28일로 9천 명입니다. 27일에도 평균으로 웃도는 8천 명의 승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으로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상시 1260회에서 1474회로 214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휴가철 운항하는 여객선 20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안전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4일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0여 곳 3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